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승부수는 신약인 진펜트라인데요. 내년제 미국에서 2월제 출시 이후에 시장성 입증이라는 과제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이오시밀러사에서 신약 개발사로 탈바꿈의 분수령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16만 5천원대 공방전을 펼쳤습니다만 결국 이제 16만 5천원대를 지지는 좀 못하고 탈환도 좀 못하는 흐름. 장 초반에 16만 4,800원대가 오늘 이제 일중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고가이고요. 저가가 16만 1,600원대. 자, 오늘 이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7만 주 넘게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들도 좀 매수를 좀 들어오는 어떤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자, 셀트리온 쪽에서 매도 창구로 좀 나오고 있는 UBS가 오늘도 좀 등장하면서 이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제 매수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5천원대에서 이 가격에서 그 지지 흐름들이 사실 이제 10월 말에 이렇게 음봉이 두 개 나왔을 때 이날에 좀 지지가 좀 안 되었던 흐름들이 나타났잖아요. 11월 27일에 이 음봉이 내려가면서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바로 일단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음봉이 나오고 10월 마지막 거래일에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추세는 이제 일주일 정도 단기 추세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흐름도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플랫형으로 지금 16만 원대 초반 중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10월 말에 비해서 좀 줄어져 있는 상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83, 제약도 이제 0.88로 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진 않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 오늘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 장중 신청이 13만 2,283주인데 11월 29일에 이제 3,210주만큼 오늘도 7,000주 정도의 어떤 체결 정도 수량이 나오면서 자사주 매입의 어떤 흐름들도 상당히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밑단에서 이제 받친 어떤 흐름을 하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으면 자사주가 체결이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날에 딱 보면 이제 UBS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흐름들이 같이 좀 엇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안 될 때 UBS에서 매도가 있어서 좀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자, 이런 어떤 수급상의 어떤 특징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조금 이제 들어왔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큰 폭은 아닙니다만 연기금이 이제 매수세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보면 자사주, 사모펀드, 연기금 그래서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 매수세로 조금씩 소폭씩 돌고 있어서 기관 수급이 조금 돌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외국인은 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들은 일단 계속 일단 매도로 일단 대응하면서 16만 원대 공방전이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지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장중에 나왔던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가 이제 결국 진펜트라가 일단 내년에 가장 일단 중요하겠죠. 유플라이마와 더불어서 배그잘마까지 친다면 신규 이제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직판 과정에서 안정화가 되고 매출 성장을 이끌어내겠느냐. 그리고 가장 이제 약가 측면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진펜트라입니다. 그래서 FDA 허가 이후에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출시일까지 확정했기 때문에 연내에 PBM 등재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좀 중요할 거고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에서 신약 개발사로 탈바꿈은 사실 이제 진펜트라 전에 레키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항체 치료제로 코로나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레키로나가 상징적으로는 이제 뭐 국내에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이제 유럽에서도 EMA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상당히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변이 관련되는 이슈에 대응이 조금 힘들다. 이것 때문에 이제 생산도 중단이 되면서 상징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만 이제 신약 개발사의 어떤 전환에 상당히 좀 결과적으로 좀 차질이 미쳤고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조금 이제 손해를 본 어떤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극복이 다시 한번 이제 나오는 게 신약이 진펜트라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진펜트라의 어떤 출시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가 잘 좀 살펴보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바이오 베타의 개념으로 성장성이 좀 입증이 되어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이 부분들의 흐름들을 이어갈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내년 2월 29일 이렇게 출시일들을 확정을 이제 빨리 하면서 이런 어떤 상업화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경쟁력이 있는 SC 제형이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타로 허가를 받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베타에 관련된 어떤 승인 자체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신약에 준하는 어떤 이제 추가적인 어떤 임상과 시간을 들여서 신약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뭔가를 하면 항상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들 수 있을까? 예. 만들고 나면 허가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잘 팔 수 있을까? 이번에도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신약 관련해서 진펜트라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요 1번, 2번, 3번을 다 극복했는데 또 이제 신약에 들어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1번, 2번, 3번 만들 수 있을까? 예, 허가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잘 팔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 관련되는 부분이 이번에도 이제 기사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신약 개발사로 이제 탈바꿈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게 아니라 매출을 이제 제대로 낼 수 있는지. 그래서 2030년도에 신약 매출 3조에서 이 진펜트라가 가지는 게 1년에 이제 1조 이상을 내는 블록버스터와 뭐 3조 이상의 연 매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행보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출시 이후에 이제 시장성 입증 관련되는 부분, IB 제형인 임팩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점유율이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제 스위칭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의 램시마 환자들이 램시마 SC로 넘어왔던, 그리고 의료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특허 관련되는 부분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접하는 어떤 가격이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15년간 특허로 이제 보호를 받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출시까지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준비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결국 그 부분이 PBM제 등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선호화품 등재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 의료진 키오피니언 리더를 통한 뭐 학회를 통한 이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 여기에서 인적인 어떤 자원들도 많이 늘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지금 이 IBD 시장, 염증성 장질환 관련된 어떤 시장 구조가 어떤지를 한번 경쟁 구도를 좀 살펴봐 드리면요. 11월 제 29일에 나왔던 이제 기사입니다. 크게 네 가지의 어떤 그 IBD 관련되는 시장에서 빅파마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요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병률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요인이든 라이프스타일 어떤 체인지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증성 장질환이 가장 큰 뭐 이게 궤양성 이제 뭐 대장염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크론병 그 궤양성 이제 대장염 같은 경우는 염증이 이제 대장 중심으로 이제 발생하면 궤양성 대장염이고요. 요게 이제 소장이나 대장 뭐 전체에 발생을 하면 이제 이 크론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치료제의 어떤 형태들이 항염증제도 있고, 뭐 부신피질, 호르몬제도 있는데 가장 크게 이제 들어가는 게 생물학적 제제에서 이제 TNF 알파제가 이제 기존에 있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반응을 안 한다든지 하게 되면 최근에는 항 인터그린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다케다의 그 킨텔레스, 베돌리주맘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야누스 키나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TNF 알파제가 가장 규모는 큽니다만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이 신약에서도 나오고 바이오시밀러에서도 경쟁 강도가 있기 때문에 시장성 확보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느냐. 그래서 서정진 회장은 내년도에 이 다케다 제약의 이 베돌리주맘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직접적인 어떤 비교 임상, 여기는 이제 SCGM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신청을 한 상태니까 여기를 가장 이제 위협적인 어떤 제품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에서 보면 이제 에브비의 스카이리지라든지 림보크 관련되는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론병이라든지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는 궤양성 대장염 관련되는 부분에서 스카이리지 림보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스카이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론병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 궤양성 대장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기대가 되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스텔레라 관련, 요거는 이제 인터루킨 관련되는 부분에서 적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럼피아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기도 CD와 UC 쪽에 다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12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리키주맘, 이게 온보크죠. 이 부분도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기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SIP 관련되는 이제 수용체 관련되는 조절로 이 벨시피티 여기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여러 이제 빅파마들이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는 부분에 시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젠이라든지 길레드 같은 경우에도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의 R&D를 높이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미국 시장 자체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2030년도까지 보면 기존에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미노 이제 살리슬레이트, 요거는 이제 항염증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뭐 엘라간사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티코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말 그대로 이제 스테로이드 관련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보면 그렇게 이제 큰 비중은 아니고 이제 가장 큰 비중에 해당되는 여기가 이제 TNF 그 저해제죠.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큰 어떤 흐름이 아달리무맘, 여기 뭐 휴미라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릭시맘, 여기 이제 레미케이드 계열 쪽이죠. 골리무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이제 심포니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쪽에서 보면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플릭시맘 쪽에서 한 18%를 차지하는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렘시마가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시밀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진펜트라 신약이 이제 와서 경쟁 강도는 여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하고 기존의 바이오시밀러하고 경쟁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그래서 타켓으로 보는 거죠. 요게 이제 베돌리주맘, 요게 이제 다케다의 요거는 이제 기전 자체가 항인터그린인데 TNF 알파 억제제로 뭔가 좀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형태가 이쪽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SG 제형 관련되는 부분으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만큼 이제 비교 임상으로 결과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전통적인 이제 강자인 이 TNF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펜트라의 어떤 시장성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스텔렐라 관련된 여기도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개발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 다음에 야누스 이제 억제제의 토파시티닙, 여기 이제 하이자의 이제 젤잔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TNF 알파제 이후에도 보면 추가적인 어떤 생물학적 제제들이 많이 이제 새로 이제 많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이번 주에도 16만 5천 원대였던 지지 흐름으로서 주반에 양봉이 나오는지 이게 이제 주중 관점에서는 가장 일단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강력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움직임이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좀 움직임이 나오든 셀트리온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가장 뭐 중요한 어떤 차트상의 맥점이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